문화, 콘텐츠, 스토리, 중국, 대만을 함께 이야기하는 입문 채널 대근이티 V 대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중국 음식 얘기를 계속하시죠. 한 40개 정도 되는데 2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쭉 할까요? 회차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탕수육 얘기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아, 그렇죠. 짜장면, 짬뽕 먹었으면 이제 탕수육 먹어야죠. 탕수육은 무슨 뜻이에요? 탕, 설탕, 네. 수는 왠지 이렇게 소스 같은 거일 것 같은. 소수. 소수라서가 아니라 혹시 탕수육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Sweet and sour pork라고 하네요. 네. 탕은 스위트고요. 수는 sour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달콤, 시큼한 고기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당추러우라고 읽어요. 식초는 추라고 읽거든요, 중국어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추자를 숫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수육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수는 한자는 중국어를 그대로 가져왔고 숫자는 중국어를 변형해서 가져왔고 육자는 한국식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짬뽕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 탄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때 육자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제일 으뜸이에요. 여러 고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고기로 칩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좋고 훌륭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부를 때는 앞에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고기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돼지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육자가 들어가는 중국집 음식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돼지고기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오향장육. 그렇죠. 그 어려운 보통 잘 안 먹는 어려운 음식을 갑자기 훅 말씀하시네. 맞아요. 오향장육. 그때 육자도 돼지고기란 뜻이죠. 그 오향은 5가지 향, 장은 소스가 있는 간장 같은 소스가 있는 돼지고기 이런 뜻이죠. 오향장육은 냉채죠. 예, 차가운 음식이죠. 우리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럴 때 냉채는 에피타이저로만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향장육은 에피타이저로 먹는 냉채입니다. 냉채에도 이렇게 돼지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저 탕수육 발음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당추로. 그러면은 꼬바로우도 맞습니다. 꾸어바로. 꾸어바로우는 무슨 뜻이냐면 꾸어는 원래 소치라는 뜻이고 꾸어바라고 하면 누룽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어바로 하면은 솥에다가 이제 바싹 볶은 고기, 누를 정도로 볶은 고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동파육도 있죠. 네, 맞아요. 동파육, 동포로라고 하죠. 이 동파육은 소동파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시인이자 관리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소동파 혹은 소식이라고 하죠. 소동파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항주 지역에서 목사를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 항주 지역에 보면 서호라고 하는 그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가 자꾸 범람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괴로워하니까 이 서호 일대를 정비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고맙다고 해서 이 소동파에게 돼지 한 마리를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백성들이 가져온 걸 내가 어떻게 혼자 먹겠느냐,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요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소스에 절여가지고 삶은 요리를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줬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소동파를 칭송했다. 그리고 그 요리의 이름을 동파육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인물은 실제 인물인가요? 네,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뭐 그게 윤색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왔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음식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것을 이제 설명하는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다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 요리입니다. 예를 들면 탕수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탕수육 대신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탕수의 방식으로 스위트 앤 사워의 방식으로 만들면 육자 대신에 다른 걸 넣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생선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탕수
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닭고기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자로 그냥 말씀드리면 탕수개가 되는 거예요. 기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중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가 되는데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탕수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고기를 말할 때 돼지고기는 육이라고 하지만 이제 다른 고기들은 다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 이름을 다 붙여주거든요. 소고기는 우육이라고 꼭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양고기는 양, 오리고기는 오리 앞자를 써가지고 중국어로는 이제 야라고 하는데요. 앞자를 꼭 집어 넣어줘야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원래 자기의 성격을 나타내는 고기의 한자들을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닭고기는 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어로는 원래 지라고 읽어요. 치킨을 뭐라고 했죠? 좌지. 네, 맞습니다. 좌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건너온 산동 지역의 화교분들은 그 동네에 사투리를 구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동 지역 사람들이 지 발음을 못해요. 기라고 읽어요, 이걸. 누구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르친다라는 말을 중국어로는 짜오라고 해요. 그래서 산동 지역 사람들은 이 발음을 못해서 꺄오라고 읽어요. 귀엽네요. 꺄오. 네, 이렇게 읽어요. 네. 그래서 닭고기도 산동 지역 사람들은 지 발음을 못해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서는 닭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모두 기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그럼 중국 가서는 지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표준 중국어로는 다 지라고 하죠. 그러면 기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유린기. 네, 맞습니다. 유린기. 유린기는 닭을 기름에 잘 볶았다라는 뜻이에요. 유린은 이렇게 기름에 볶았다. 네, 네, 기름에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린육도 있고 그런가요? 만들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또 라조. 네, 라조기가 있죠. 라조는 한국식으로 중국 이름이 이제 바뀐 건데요. 라자오라고 합니다. 표준어로는 라자오,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랄초. 랄은 맵다라는 뜻이고 신랄하다 할 때 랄자예요. 초자는 고추라고 할 때 초자예요. 태양초 할 때. 네네, 매운 고추에 볶은 닭이 라조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라조 육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자가 들어가면은 닭과 관련된 것이다. 깐풍기. 깐풍기는 까는 드라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자예요. 풍은 원래는 팽자예요. 볶는다는 뜻이에요. 중국어로는 깡펑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이하게 물기가 없이 바싹 볶아낸 닭고기를 깐펑지, 깐풍기라고 합니다. 또 있죠. 기자가 들어간 거. 또 기자가 꼭 뒤에만 들어가야 되나요? 앞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기스면이라는 것도 있죠. 네. 기스면은 무슨 뜻일까요? 기는 닭이에요. 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사자인데요. 채를 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스 하니까 닭고기를 채 썬 국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수가 아니라 닭고기인 거예요? 국수인데 닭고기를 채 썰어서 올린 네, 국수 이런 뜻이 됩니다. 스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다 채 썰었다는 뜻이에요. 유산슬은요? 유산슬은 려산슬이라고 하는데 려산스인데요. 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채 썬다라고 했죠. 세 가지 종류의 재료를 채 썬 거예요. 채 썰어서 려는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볶는다는 말이 중국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걸 쓰고 저럴 때는 저걸 써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재료를 채 썰어서 볶는다라는 뜻으로 류산스입니다. 원래. 그런데 북쪽 지역 사람들이 중국어를 할 때는 뒤에 얼자를 자꾸 붙여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니취나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북쪽 지역 사람들은 꼭 니취날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 가세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려산스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려산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이거를 유산슬이라고 리을 받침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도 북쪽 분들이 또. 네, 맞아요. 이제 좀 중국집에 가셔서 음식을 시켜 드실 때 좀 더 재밌게 시켜서 드실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제 중국 현지에 가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중국 음식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다 다른 음식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딱 이름만 보고
음식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켜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 한국에서 드실 때는 이 정도만 아셔도 중국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알고 드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대근티 V 대근입니다.